아무튼 오늘의 뉴스는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장 같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직접 소개를 저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분 아니냐 그랬더라고요, 대통령이. 소개를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오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 했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진석 부의장이 한국일보 출신인데요. 그때 기자 생활 시작할 때 저하고 같은 연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학번도 같고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자들이었을 때는 이제 너나들이 하면서 그때 같이 경찰서에서 뒹굴었던 추억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가는 길이 워낙 달라져 가지고 지금 저렇게 비서실장 낙점을 받아 서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경험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사람 좋죠. 원만하고 또 정치인 집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죠. 네. 아주 전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글자 좋은 사람. 네, 아무튼 대통령이 이제 저런 그 타입이 필요하다, 스타일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통, 대통령이 말을 길게 했는데요. 소통, 그다음에 설득, 뭐 메시지,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또 그 이제 비서실장 임명 발표 끝나고 나서 기자한테 질문도 정말 대통령이 기자한테 질문 받는 게 한 2년 만에 처음인 아니 1년 반 만에 처음. 네, 1년 반 만에 처음이랍니다. 받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목요일 날 만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실 거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초청을 했다. 이재명을 내가 초청을 했으니 내가 들어보려고 한다. 이 말은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겠다.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면에서 저희 이 두시엔 킹월 쇼가 윤 대통령한테 주문을 한다면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기사는 윤 대통령은 뭐뭐뭐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뭐뭐뭐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 뭐뭐뭐라고 했다. 라는 기사 말고 이날 윤 대통령은 뭐뭐뭐라는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을 이어서 또 다른 참석자 누구누구가 뭐뭐뭐뭐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다. 이런 기사도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관례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의 참석자들 얘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발언에 관심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그거는 그냥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주워가지고 이렇게 딱 기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관례라는 건 깨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이 뭐뭐라고 말했다 라는 부분이 절반쯤 된다면 나머지 절반쯤은 이날 어떤 민생 토론회에 가서 대통령은 뭐뭐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날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무수석이 뭐뭐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메모를 했다. 왜 대통령은 메모 안 합니까? 그런 모습이 국민 눈에
보일 때 국민들은 소통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날 대통령은 안보실장으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다. 이날 대통령은 이어서 정무수석이 말하는 무슨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그 말을 경청했다. 매우 어색한 기사라는 거 저도 압니다. 대통령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면서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거의 비슷하게 강조한 말이 설득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가서 야당도 설득하고 언론 기자도 설득하고 뭐 여당도 설득하고 뭐 다 가서 설득하라는 주문을 잔뜩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정부 정책을 설득해야죠. 대통령의 뜻을 설득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설득을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언론 칼럼니스트들이 또는 야당 의원들이 또는 여당 의원들이 이래저래 하는 말들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설득당하는 모습.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설득당하는 사람의 모습도 좀 보였으면.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써이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누구의 마음을? 국민의 마음을. 국민들이 정말 내 뜻을 몰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20몇 번이나 거듭하고 있는데 도대체 설득의 방식이 잘못됐는지 설득의 방식이 잘못됐는지 내 이렇게 정말 밤잠 거의 못 이루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몰라줍니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다. 대통령이 들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다른 방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무감, 소명의식, 나는 검사로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불러서 국정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이 역사가 나를 불러냈으니 거기 합당할 만큼 일을 해야 될 텐데 5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래서 그냥 동분서주 발바닥이 부르트는데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말을 줄이겠다. 메시지를 줄이겠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가령 1시간 회의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55분 대통령이 말을 했다면 이제 거꾸로 55분 동안 참모들이 말을 하고 대통령은 5분 동안만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현장을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을 많이 바꾸겠다. 일정, 메시지, 말 줄이겠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독선, 불통 이미지가 있다면 벗겨내겠다. 정치하는 대통령,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반대말을 생각해 봤어요. 정치하는 대통령의 반대말이 뭘까? 정치하는 대통령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정치하는 4글자, 밀어붙이는 5글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이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 타협하는 대통령, 듣는 대통령, 물러서는 대통령, 품는 대통령. 그러면 아마 이런 의견 가지신 시청자들 계실 겁니다. 아니 원칙과 뚝심이었어 이 사람아. 그게 왜 불통이야? 맞습니다. 네. 원칙과 뚝심 그리고 독선과 불통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과 뚝심이 통했어. 다들 신문 그러기에 쓰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네. 근데 뭐 표로 결과가 나타나고 의석수로 결과가 나타났으니 그건 독선과 불통이라고 라벨을 붙여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뚝심 이것이 왜 독선과 불통으로 비춰졌는지 이제 그 점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결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또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뭐 인사를 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뭐 국정 스타일을 바꾸고 그러지만 인간 윤석열은 안 바뀐다. 그 윤석열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마음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 바꾸는 것은 한순간이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속담,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은 안 바뀐다. 이거 저는 빨리 우리 문화에서 몰아내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바뀐다. 본인이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2가지 속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이거 우리 문화권에서 몰아내야 될 단어입니다. 사람은 100번 바뀔 수도 있고 개과천선할 수도 있고 그렇다. 좋은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고 진흙탕에 빠진 우리 자식들이 개과천선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듯이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우리 사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소가 왜 있습니까? 교정당국이 왜 있나요? 사람은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회 공동체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얘기가 곁길로 한참 빠져버렸는데요. 다 이제 곁길로 빠진 길 다 쓸어내버리고 아무튼 대통령이 그런 변화를 스스로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제 만시지탄이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총선 전에 좀 그러시지. 근데 또 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산처럼 쌓여 있고 자칫 잘못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국면입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192석을 가지고 여의도 독재를 입법 독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물꼬를 이제 제대로 트자라고 여야가 모처럼 무릎과 이마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